장동선 박사는 치아 교정도 안 하냐. 이게 웃을 때마다 덧니 나온다. 그러니까 덧니 하나도 큰 특징이 될 수 있는 사회죠. 우리나라는 콧수염만 길러도 엄청나게 큰 특징이 되죠. 인상 정보가 편차가 크지 않은 사회라서 아주 작은 외모적인 처치만 해도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사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의 덕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문화가 한국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장동선의 궁금한 뇌를 연결하는 시간. 오늘도 경동 브라더스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동 브라더스의 경을 맡고 있는 김경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좀 작심 발언하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미니언 교수님 닮았나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안 보이고 미니언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 딸 둘이 미니언에서 보러 갔는데 자꾸 아빠 생각나지 않니? 막 이래가지고 더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장동선 박사님 형이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형은 맞다고. 형 맞죠. 네. 이렇게 안경 쓰고 교수님 옆에 같이 웃을 때는 김경일 교수님 똑같다 이 얘기 많이 듣는데 이제 안경 벗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샘킴 이 요리사 샘킴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떠세요? 누구 닮았다 또는 뭐 얼굴 살 빠졌다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 브레이커로 되게 많지 않나요? 그렇죠. 유난히 한국. 이게 한국에 처음 오자마자 제일 어색했던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외모에 대한 발언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 부분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해서 절대 안 건들거든요. 미국도 좀 그런 문화가 있죠. 그렇죠. 잘 안 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왜 이게 기본적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 뭐 이런 언급 이게 이렇게 일상적이 됐을까요? 실제로 그 예전에 제가 역사 전공하는 분들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도 꽤 많았던 것 같다고. 과거에도 외모에 대한 언급이 많았대요. 심지어는 왜 난중일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 일기를 봐도 혈색이 매우 좋음을 칭찬했고 왜 이렇게 얼굴이 검해졌느냐를 궁금해하고 물었고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라는 거에 있는 거 보니까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 쓰기 전에 일단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대화를 많이 했다. 요 정도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왜 그럴까요? 원래 비슷할수록 작은 비교에 능하고 진짜 많이 다르면 그런 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에 더 많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할수록 조그만 차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예 다르면 그걸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면 서양은 머리색도 그렇고 눈색도 그렇고 다양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오히려 그 다양성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생각보다 비슷하니까 이 다양성을 좀 부각하는 형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많이 비슷하니까 공통점이 많잖아요. 공통점에 기반해서 살짝의 차이를 얘기해 주니까 그 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대한 편차가 크지 않아서 내가 의도한 바대로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가정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근데 외부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굴이 많이 탔네? 라고 하는 건 말하는 쪽에서 요새 햇빛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뭐 내 피부색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여지가 많잖아요.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비슷한 사회일수록 공통점에 기반한 상대적인 어떤 비교에 대한 언어들이 많은 건 분명하죠. 한국이 조금 더 외모에 대한 얘기도 많고 외모에 대한 비교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문화에 비해서는 서로 더 종질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저나 굉장히 멋진 배우나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길게 얘기했는데도 씨알도 안 맥히는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보면 채널에 가끔 그 언급이 나와요. 장동선 박사는 치아 교정도 안 하냐. 이게 웃을 때마다 덧니 나온다. 제 생각에는 내가 이빨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냥 내용을 이야기하면 되지 뭐 덧니가 났건 치아가 삐뚤빼뚤하건 그게 우리 채널의 본질은 아니지 않나 이런데 구독자님들께서 신경을 써줘요. 그러니까 덧니 하나도 큰 특징이 될 수 있는 사회죠. 우리나라는 콧수염만 길러도 엄청나게 큰 특징이 되죠. 인상 정보가 편차가 크지 않은 사회라서 아주 작은 외모적인 처치만 해도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사회고요. 성형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나 아니면 조금 반대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저는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성형의 덕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문화가 한국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성형수술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트렌드가 있다면서요. 아우,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네. 얼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요즘 유행하는 얼굴이라는 표현을 다른 문화권에서 쓰기 어렵죠. 외국 친구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종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문화 좋아하니까. 하실 생각이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언젠간 내 순서가 온다. 이런 몸매에 이런 얼굴도 온다 순서가. 네. 제작진이 저렇게 비웃는 건 처음 봤다 내가 진짜.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는가 라고 할 때 다른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고 나를 평가해보세요. 0에서 100까지.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나를 평가해보세요. 0에서 100까지. 이러면 이 두 수치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거울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냐고, 민망하지도 않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왜냐면 제 아내는 저를 보면 진짜 머리도 다 빠져가고 배도 나오고 눈도 이렇게 처져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불만이 많은데,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저런 긍정적 사고는 어디서 나오냐고.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가끔 거울 이렇게 딱 보면서 그래도 40대 중반치고 나쁘지 않지 않아? 괜찮지 않아? 이러면은 아내가 이제 말도 안 해요. 이렇게 한숨 쉬고 지나갑니다. 여성인데 도 약간 반대 패턴이 근데 많이 흥미로워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타인이 나를 실제로 평가하는 거에 비해서 나는 항상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 나오고 똑똑한데 거울 보면서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튼튼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남자다운데? 뭐 이렇게 느끼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아름답고 날씬하고 누가 봐도 멋진데라고 하는데 거울을 보면서 나는 지금 너무 좀 살찐 것 같아.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비해서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밈으로도 많이 돌고 실제로 연구를 해봐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또 올라갑니다. 자기 외모에 대해 더 후해지는 평가를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외모는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나 괜찮은데 라고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직장에서 30대 과장님과 50대 부장님들을 쭉 두고 봤는데 50대 부장님들은 다 자기 외모에 만족하고 스스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가 노주현 씨래. 근데 되게 의외로 자기 자신을 되게 정확하게 평가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울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를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정확한데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야. 왜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날씨. 그때 사람들이 자기 외모 평가가 객관적으로 되더라. 그래요? 심지어는 소비도 더 충동적인 소비도 줄어들더라. 외모를 가꾸는 물건에 대해서도 자기 장점을 부각시키는 물건보다는 자기 단점을 보완하는 물건에 좀 더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독일이나 북유럽 쪽은 사실 옷차림에 신경을 별로 안 쓰거든요. 되게 투박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으로 내려가게 되면 잘 차려입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명품 기업들이 사실 좀 남쪽 유럽에서 왔으니까. 독일이 명품 기업이 있어요? 없죠. 독일이야말로 아예 옷보다는 다 벗고 나체 상태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줘도 거리낌이 없다. 이런 문화가 오히려 발달했죠. 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외모에 집착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뇌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은 됩니다. 첫인상의 뇌과학이라고 그래서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의 투더로프 교수 포함해서 여러 명이 했던 연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처음 보고 5초 안에 대부분의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처음 5초 보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 평가했을 때 두 평가가 큰 차이가 없고 30분 있다가 평가한 거랑 한 학기 수업을 다 한 다음에 평가랑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평가가 잘 바뀌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아름답거나 좀 멋지거나 뭐 몸이 좋거나 하는 사람들이 첫인상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나면 요 후광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거죠.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머리도 좋을 거야. 뭔가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감도 있고 더 사람들에게도 잘할 거야. 이런 형태의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후광 효과가 외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많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죠.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동안 효과라고 해서 베이비 페이스 일루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이 크고 동그랗고 코는 작고 귀엽고 피부 좋고 땡글땡글하게 교수님도 약간 동안상인데요? 네. 저는 뚱뚱한 똥안.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첫인상이 좋고
않고 믿음이 가는 현상들이 꽤 커서 정말 큰 사건들을 저질렀던 미국의 사기꾼이나 살인마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의외로 베이비 페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얼굴만 보고 안 믿을 수가 없는 얼굴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이용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한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본능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뇌 안에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엇이든 어필되는 좋은 요인이 있으면 외모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걸 더 믿게 만들더라.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요리사라고 하는 사전 정보를 준다든가, 아니면 수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외모가 아닌 다른 걸 먼저 준다면,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그 외모라고 부르는 것들에 더 앞선 요인으로 매력들이 어필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후가 효과를 더 누리게 할 수 있을 거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외모는 평범한데 굉장히 목소리가 좋은 여성이 상대방과 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랬더니 그 여성의 외모를 더 높게 평가하더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혹은 또 목소리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예의 바르고, 아, 이 사람은 뭔가 좀 더 직접 수준이 높겠구나 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가면 또 이 사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데요. 그 후광 효과라는 게 첫인상의 얼굴로 주로 이루어지지만 그게 아니라 목소리로만 만났어도 이 사람의 글을 먼저 읽었어도 그 첫인상이라는 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생긴 것 역시도 후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외모가 후광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는 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외모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옛날에 대학생 때 미팅 나가면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폰팅을 먼저 하면은 성공률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는 비디오보다는 오디오인 것 같아요. 교수님도 비슷하지 않나요? 왜 나까지 데리고 들어가? 아, 난 TV가 더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는 이러한 인물에 대한 평가, 외모,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럼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전 독일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차별적인 발언이나 마음 아팠던 경험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회 전체에서 과거에 히틀러, 나치 정권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인종이라고 다르게 생겼다라고 출신 때문에 발언을 하는 거는 정말 가장 타부시 되는 사회였어요. 그 부분에 보호를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에서 자라난 저 같은 1.5세 아시아인들, 동양인들은 자신감이 쩔어요. 내가 다르게 생겼지만 어쩌라고. 나는 이게 오히려 나의 장점이고 나는 유니크한 거야 라고 자신감이 좀 있어요. 반면에 외모 평가, 생긴 거, 뭐 입고 있는 옷 이런 걸로 평가를 많이 하는 사회의 경우에는 사회적 불안,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외모 이야기를 좀 덜 하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나 판단이나 이 사람이 삶 속에서 하고 있는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박수 쳐주고 멋있게 봐주는 일들이 많아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발 뻗고 딴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 적은 상태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리학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외모는 가꾸고 심지어 외모로 속일 수 있지만 매력은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매력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에 기반한 호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 매력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나은 거지, 외모라고 하는 마치 하나의 단일 종목에서 끊임없이 결국은 남들과 상대 비교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거나 자기 학대적인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외모에 관련된 것에 대한 집착이나 아니면 신경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쓰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아무리 객관적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의한 평가가 좋아도 계속해서 자기 만족감, 자기 삶에 대한 존중감, 효능감, 거의 모든 것들, 자기와 자가 붙은 것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정말 재밌게 우리가 왜 누군가를 외모를 보고 평가하게 되는 걸까, 뇌과학, 심리학을 섞어서 우리의 경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 교수님 모실 때마다 뇌가 행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도 경동 브라더스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도 행복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고 코멘트 남겨주시는 것들이 힘이 됩니다. 많이 남겨주시면 또 한 번 모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